저도 이제 봤죠, 문워크를. 근데 지금 같으면 뭐 CG라고 할 정도로 비현실적이던데요. 정말 저는 세상 태어나서 처음 보는 춤을. 안녕하세요. 문성호의 태도 한 끝 문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혜영 기자입니다. 문 박사님, 오늘 네. 드디어 우리가 재미있는 이야기, 지금까지도 더 재밌었지만 더욱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최근에 마이클 잭슨의 전기를 다룬 마이클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던데요. 네. 좀 근데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마이클 잭슨의 삶이 좀 평범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마이클 잭슨은 진짜 엄청 화려하고 또 그러면서 엄청 외로운 삶을 살았던 팝스타죠. 엄청 천재적인데 의외로 굉장히 순수한 면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따뜻한 물, 찬 물, 더운 공기, 찬 공기, 온갖 그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런 팝스타 같아요. 그 영화 마이클 보면 그 어린 시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1958년생이거든요. 살아있으면은 지금 한 68살 정도 됐나요? 그쵸? 그렇죠. 70이 아직 안 되신 네, 나이죠. 네. 야. 근데 50대 초반에 돌아가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예. 마이클 잭슨 이제 태어나기는 58년도에 태어났는데요. 미국 인디애나주의 게리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이 동네가 좀 가난한 동네였고요. 이 아버지 조 잭슨, 마이클이라는 영화에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많이 나와요. 조 잭슨이란 이 아버지는 철강 노동자였고요. 집도 가난했고 또 꿈을 꾸기에는 정말 너무 척박한 환경이었죠. 아들이 5이나 되는데. 5명이요? 네. 아들이요? 예. 그래서 잭슨5라고 아버지가 그룹 사운드 그 밴드를 만들어 갖고 그 나이에 이제 공연을 하죠. 그때 나이가 5살이었어요. 5살이요? 예. 지금 거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있어야 되는 그 나이인데 공연을 다니기 시작했군요. 예. 근데 또 이 조 잭슨 아버지는 굉장히 폭력적이었고 또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 마이클을 혁대로 때리는 장면도 나오고요. 1969년에 마이클 잭슨이 11살 때 모타운 레코드라는 이제 큰 레코드사하고 계약을 하고요. 그때 이제 첫 싱글 I Want You Back, ABC, The Love You Save 그리고 아주 유명한 노래죠. I'll Be There. 순식간에 미국을 휩쓸죠. 저는 근데 마이클 잭슨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네. 그 문워크 최고였죠. 댄스가 있잖아요. 예. 이게 근데 세상에는 언제 처음 나온 건가요? 이게 1983년 5월에 나왔어요. 그게 이제 모타운 레코드 25주년 기념 TV 생방송 무대에서 빌리진을 부르면서 문워크를 보였는데 저도 이제 봤죠. 문워크를. 근데 지금 같으면 뭐 CG라고 할 정도로 비현실적이던데요. 정말 저는 세상 태어나서 처음 보는 춤을 그때 봤죠. 그때가 또 트릴러 앨범이 나왔죠. 한 7천만 장 이상 팔렸고요. 7천만 장이요? 네. 와. 그게 기네스 기록에 등재되는데 아직까지 안 깨졌대요. 싱글 앨범으로 7천만 장 팔렸고요. 그 영화에 보면 MTV라는 정말 백인 가수 전용의 그런 아티스트 뮤직비디오를 방송하는 채널이 있었는데 거기 마이클 잭슨은 못 나와요. 흑인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CBS 레코드가 MTV에 전화해서 마이클 잭슨의 뮤직비디오를 안 틀면 그 당시 CBS 레코드에 소속돼 있던 빌리 조엘, 신디 로퍼 이런 아티스트를 안 내보내겠다. 기획사 사장님이 MTV에 전화해서 뮤직비디오를 안 틀면 진짜 전체 가수, 우리 소속사에 있는 전체 가수 출연을 다 안 하겠다라고 엄포를 놨고 그게 사실 MTV에서 인종장벽을 깨트린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은 우리가 보면 그냥 노래하는 가수, 팝스타인데 이 마이클은 굉장히 자기가 여러 가지 벽을 깨고 세상을 향해 도전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MTV도 자기가 굳이 꼭 나와야겠다고. 왜냐하면 그게 인종의 벽을 깨고 자기가 노래로 전 세계에 메시지를 던지는 거니까 꼭 나와야겠다고 얘기를 하고 결국 그게 이제 실현되죠. 그리고 1984년에 이제 그래미 어워드에서
8관왕을 달성하죠. 8관왕. 와, 그래미 어워드가 아마 우리 BTS가 몇 번 후보로 올라갔는데 그렇죠. 상을 결국 못한 그렇죠. 어워드 아닌가요? 예, 그렇죠. 예, 예. 또 마이클 잭슨 하면은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외모 논란을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 당시에 마이클 잭슨이 백인처럼 되려고 뭔가 하얘지는 수술을 네. 받았다. 그런 언론 기사를 저도 믿었어요. 마이클 잭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하죠. 실은 백반증이라는 희귀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이클 잭슨한테 아주 또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생기죠. 이게 펩시콜라 광고를 찍다가 불꽃장치 오작동으로 머리에 굉장히 심한 화상을 입고 머리에 진짜 불이 붙었죠. 그때부터 이제 진통제에 의존하게 되죠. 그 공연을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아버지 조 잭슨이 이거 하자 그래서 내키지 않았는데 네. 가족을 위해 나간 건데 정말 큰 마이클 잭슨 사고를 입장에서는 당해서. 큰 사고를 당했죠. 타블로이드라는 이제 미국의 매체 종류 있잖아요. 늘 이렇게 자극적인 사건만 다루는 그런 매체에 보면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늘 많이 공격을 하고 그런 루머도 많이 이제 보도를 했죠. 근데 마이클 잭슨이 앨범 히스토리에 보면 타블로이드 정키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잡지에서 봤다고, TV에서 봤다고 다 사실은 아니다. 진짜 자기는 얘기하고 싶었던 게 많았겠죠. 정말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동 성추행 혐의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마이클 잭슨 이제 1988년에 네버랜드라고 자기만의 이제 놀이공원을 만들죠. 전 세계 아이들을 무료로 초청해서 즐겁게 놀게 해주려고 만들었고요. 사실 마이클 잭슨은 어린 시절이 별로 없었잖아요. 5살 때부터 공연을 하고 11살에는 완전히 프로 가수가 돼서 정말 유년기가 없는 어린 시절이 없는 그런 애처로운 또 어린 시절을 보낸 팝스타인데요. 이제 마이클 잭슨은 진짜 선의로 애들이 즐겁게 놀게 해주려고 했는데 1993년에 조던 챈들러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의 아버지가 마이클 잭슨을 아동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죠. LA 아동복지국 수사 결과 혐의 없음, 무죄. FBI 수사도 했는데 증거 없음. 전부 다 무죄를 입증받았는데 그래도 마이클 잭슨은 1,500만 달러, 자그마치 1,500만 달러에 합의를 합니다. 이 합의를 한 이유가 유죄라서 합의를 한 게 아니고요. 당시에 마이클 잭슨의 고소지였던 산타바바라에서 여기서는 백인이 많기 때문에 흑인이 설사 혐의가 없다 하더라도 민사 소송이니까 이기기 어렵다라고 해서 그래서 1,500만 달러에 합의를 했죠. 아, 근데 1,500만 달러에 합의를 하다 보니까 괜히 혐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요. 지금 마이클 잭슨은 벌써 제가 얘기한 것 중에 2가지가 억울하잖아요. 피부 시술을 받은 게 아닌데 백반증이라는 병 때문에 피부가 하얘진 건데 사람들은 마이클 잭슨이 백인이 되려고 했다. 그래서 너무 억울했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아동 성추행 혐의가 없었는데 합의를 하고 그리고 마이클 잭슨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어쨌든 언론이 마이클 잭슨을 그렇게 몰고 가가지고 마이클 잭슨은 2번째 너무 억울한 사건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많이 보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여동생이면서 또 전설적인 팝스타인 자넷 잭슨이랑 함께 음악으로 세상을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내놓은 음악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곡인가요? 그 노래 제목이 스크림입니다. 스크림. 막 소리 지르다. 진짜 내가 너무 억울해서 네. 소리를 질러야겠다. 이 스크림인데요. 1993년에 이제 조던 챈들러 아동 성추행 사건이 막 나오고 타블로이드 언론들이 막 이것을 기사화하니까 마녀 사냥이 시작된 거잖아요. 마이클 잭슨은 너무 억울해가지고 극도의 분노를 터뜨리죠. 자넷 잭슨 여동생이 같이 노래를 하자 그러면서 나를 몰아세우지 마라라는 또 진실을 왜곡하지 마 이런 노래를 세상을 향해서 정말 질러버리죠. 동생이 참여했다는 게 되게 감동적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네. 본인도 얽히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이제 함께 노래를 불렀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참 그 부러운 남매예요. 그래서 그 자넷 잭슨은 오빠를 위해서 내가 방패가 돼줄게. 그리고서는 노래를 같이 하고요.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같이 찍었어요. 이 뮤직비디오 보면 SF 영화 같이 우주에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남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도울 수는 없는 건데 그렇죠. 평소에 인품도 좀 드러나는 것 같고요. 빌보드 차트 또 5위로 이 노래는 단숨에 뛰어오르고요. 그리고 또 그래미 어워드에서 최우수 단편 비디오상도 받고요. 마이클 잭슨이랑 여동생 자넷 잭슨은 음악과 춤을 통해서 막 메시지를 내놓은 거죠. 세상을 향해 반격을 하고요. 또 남매가 함께 억울함을 극도의 분노로 이제 세상을 향해 질러버리는 거죠. 하나씩 해외 바이어가 보낸 첨부 파일 10개 분석해서 오늘 안에 정중하게 답장 보내고 퇴근해요. 너 뭐냐?